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월 6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까지 냈던 국민의힘이 조금 전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의 공개 발언이 끝난 직후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 아주 여러 불만들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윤 후보가 이 의원총회에 갑자기 참석을 했고 분위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뽑은 대표 아니냐, 원팀으로 가자, 모두가 이 대선 승리,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모으자. 자, 이렇게 제안하는 바람에 두 사람이 함께 포옹하면서 잘 해보자라는 분위기로 마무리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도 고개를 숙이면서 제가 세 번째 가출하면 그때는 정말 사퇴하겠다. 자, 이렇게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데, 자, 글쎄요. 저는 이 기록 차원에서라도 이 점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방송을 합니다. 자, 오늘 이준석 대표의 거의 30분에 가까운 공개 발언을 들으면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뭔가 정상적인 사고체계를 가진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정말 기나긴 연설을 들으면서 대체 저 사람은 어느 세계에 사는 사람인가, 완전히 안드로메다에 홀로 뭔가 갇혀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연설을 들으면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했는데, 자, 이준석 대표의 아주 특징적인 아주 독특한 사고 체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뭔가 모든 세계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이런 사고가 아주 머리에 박힌 사람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뭔가 자신이 구축한 세계 속에 들어앉아서 그 틀 안에서만 이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만든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구시대적인 것이고 낡은 것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역시 첫 번째와 연결되는데, 자,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공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엔지니어적 사고 방식인데, 자, 예를 들어서 2030 세대 포이론을 얘기를 합니다. 2030과 60대 이상이 결합되어서 세대 포이론을 주창을 하죠. 아니, 2030 세대 포이론을 주창만 하면 그 세대가 거기에 우하고 따라와 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죠. 뭔가 자신이 제안한 어떤 전략, 전술, 뭔가 자신이 제안한 어떤 여러 가지 선거 방법들, 이대로만 하면 세상이 그대로 따라와 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아주 공학적이죠. 모든 사안을 마치 게임하듯이 또는 컴퓨터 설계하듯이 탁탁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사람도 조직도, 이 국민의힘이라는 야당 조직도, 또 선대위라는 이런 조직 체계도, 이뿐 아니라 대선 승리를 위한 선거 전략도 뭔가 자신이 짠 아주 정교한 틀 안에 다 들어와야지만,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줘야지만 그것만이 승리를 보장하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 번째 특징,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 방식대로 따라와 주지 않은 사람들, 이 방식대로 하지 않은 선대위 탓이고 결국 자신의 탓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남 탓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적반하장 이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역시나 네 번째 특징,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상황 판단이 전혀 안 됩니다. 자, 이런 특징들이 오늘 그 공개 연설에서 그대로 묻어놨는데 몇 가지 대목에서 아주 이런 특징들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30분 그 연설 들으면서 참 기가 막혔던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자, 지난 4월에 있었던 4.7 재보궐선거에서의 승리를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이준석의 착각이 참 엿보였습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는 자신이 잘해서 자신의 아주 뛰어난 선거 전략 때문에 이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자,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2021년은 저 같은 선거 중독자에게 매우 신나는 환경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선 승리로 시작되어서 단일화 승리, 본선 승리, 그리고 그 영광과 변화의 과정은 저에게 만 36세의 당대표가 되는 그런 영광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선거에서의 승리가 마치 자신이 잘해서 그래서 결국 내가 당대표가 될 수 있었다. 지금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데, 자, 또 다른 발언을 보시면, 자, 먼저 자신이 세대 결합론 그리고 세대 포위론에 대해서 얘기했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 포위론이라는 것이 작동했던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가 처음이었고, 이것이 작동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가장 실망한, 그래서 정권 교체론이 가장 높은 젊은 세대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 입으로 대신 이야기해주고, 정책을 만들 때 그들은 가장 강하게 호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즐거워서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의사소통하지 않더라도 가족마다 있는 단톡방에서 20대, 30대가 설득한 겁니다. 50대, 60대 부모를. 자, 이 발언을 들어보시면 지난 그 4.7 재보궐선거에서의 승리가 마치 자신이 주창했던 세대 포위론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착각을 하고 있죠. 아니,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뭡니까? 바로 안철수 후보가 가장 먼저 기치를 들고 나왔던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야권 단일화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양보를 한 것이죠. 이 단일화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주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모든 세대에서 아주 정권 교체,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정권 교체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아주 압도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다 제쳐놓고 오로지 20대, 30대가 또 자신이 주창했던 세대 포위론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자신이 만든 틀 안에서만 이 돌아가는 바깥 세상을 보다 보니까 그것 외에 다른 요인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이게 이준석의 아주 특징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자, 다른 발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 지지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는 시점에 여론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10% 이상 되는 우위를 가지고 선거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도 저희의 오늘의 현실을 되짚어 보면 저희는 10% 차로 뒤지는 여론조사를 곳곳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많은 사람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죠. 최근 지지율 떨어진 게 누구 때문입니까? 지금 1차 가출에 이어서 2차 가출까지 조용히나 있었나요? 매일매일 언론에 나서서 이 내부 총질에 날마다 윤핵관 저격, 나아가서 윤 후보를 아주 멍청한 사람으로 만드는 이런 발언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니, 선거 방해 행위를 노골적으로 해놓고 그것 때문에 이런 당의 분열 양상으로 뭐 이 국민의힘에서 나온 모든 메시지가 다 묻혀버리고 윤석열 후보의 뭐 선거운동 자체가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즉 이준석 때문에 떨어진 지지율인데 남 탓하고 있죠. 전적으로 이준석 본인의 잘못인데 완전히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자, 또 다른 발언을 보시면 자, 더 기가 막힌 발언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자신은 내부 총질이 한 적이 없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언론에다가 당 안의 일을 밖에 말한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결코 당 안의 일을 밖에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이게 말인가요? 뭔가요? 지금 뭐 인터넷에서 이준석으로 검색을 하면 그가 했던 모든 발언이 뭐 엄청나게 다 검색이 되죠. 하루에도 뭐 어제만 해도 그저께만 해도 방송 출연해서 당 안의 일을 얘기 안 했다? 지금 선대위가 얼마나 작동하지 않고 있는지, 또 마치 실체도 없는 윤핵관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 많이 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물러나 있는 장제원 의원을 끌어다가 얼마나 저격했습니까? 뭐 이뿐입니까? 윤 후보가 마치 자기가 제시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을 탓하는, 마치 윤 후보가 꼭두가시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램 같은 발언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니, 그런데도 내부 총질하는 당 안의 일을 말한 적이 없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신문기사 제목들 전부 다 이준석이 선대위를 개혁하라라는 말 외에 언론에 나가서 당 안의 일을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선대위를 개혁하라라는 이런 발언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한 모든 행보는 결국 정치 개혁이다라는 이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보는 다 정당한 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발언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오늘 의원총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이준석의 복귀를 명령하신다면 저는 지정해 주신 어떤 직위에도 복귀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으로는 절대 우리가 대선 승리를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젊은 층의 지지는 제가 같이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생각이 옳다, 이 세대 포위론이라는 이 방법으로만 선거를 치러야 된다,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절대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완전한 착각을 하고 있죠. 지금 모든 의원들이 이 난리를 피우는 게 이준석을 선대위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라고 완전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복귀가 아니라 나가라고요. 지금 사퇴하라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이 아우성을 지금 복귀라고 아주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자기만의 틀 속에서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서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저 오늘 30분 연설 내내 들으면서 정말 지치는 기분이 들었는데, 정신적으로 저는 정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후보와 또다시 함께 원팀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감사합니다.